64번이요. 664 하나 없던데? 664. 664가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실제로 생각을 해보라고 일부러 쌤이 안 풀어주고 넘겼던 거고요.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냥 생각하는 게 어려워요. 네. 어려웠어요. 괜찮나요? 네. 얼마나 걸렸어요? 그냥 5분밖에 안 분이 걸렸어요. 빨리 생각해놔요. 기억했어. 그러니까 664번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처음 보는 모양이에요. 네. 아니 그리고 사다리 꼴도 아니고. 사각형에 특별한 이름이 없어요. 그냥 사각형이에요. 그죠? 보통 사각형. 그냥 일반적인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건 따로 풀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비슷하게 하면 좋지. 이거 너무 어려웠어요. 진짜 3분에서 5분 진짜 뭐야? 그냥 삼각형을 만들면 되는데 저 같은 단어는 풀 수 없습니다. 역시나 떡지 안 달라서 3분에서 5분 걸렸어요. 이렇게 조금 다르긴 한데 내가 엄청난 차이가 그래. 그게 있었던 창의력도 말을 멈춥시다 우리. 여기가 A길이에요. 이 부분이 8. 그리고 여기가 5. 안 보이는데. 5, 여기가 B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반적인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법을 우리가 안 배웠어요, 그렇죠? 나중에 배워요. 이 친구 같은 경우 일단 구하는 법이 여러분들 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따로 있는데, 근데 일반적인 사각형은 무조건 넓이를 구할 수 있냐? 있습니다. 배워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삼각 B라는 거를 배우고 삼각함수 그런 데까지 넘어가면은 다룰 수 있어서 일단 고등학교 때 좀 다룬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중학교 때도 다뤄요.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삼각 B라는 걸 다루면서 그때부터 조금 우리가 쓸 수 있게 됩니다. 아무튼 그거는 좀 다른 얘기고, 구할 수는 있지만 아직 우리 수준에서는 구할 수가 없다. 배우질 않았으니까. 근데 얘를 그러면 우리가 안 배운 걸 구하라고 하면은 이대로 그대로 푸는 게 아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뭘 해봐야 되냐면 나눠요. 돌리거나 자르거나 나누거나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모양으로 만들어 버려야 돼요. 사각형이 한 단계 내려가면 무슨 각형이죠? 삼각형이죠. 삼각형으로 쪼개볼 거예요. 그럼 첫 번째 할 수 있는 생각, 점선이 있으니까 이렇게 쪼개볼까? 네, 그럼 제가 그렇게 근데 하면 안 돼요. 그치, 쪼개면 얘가 안 나오죠. 이거 직각삼각형 여기 밑변을 C라고 해봤는데 안 나오더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를 추가하는 행위는 좀 안 하는 게 좋아요. 지양. 웬만하면. 그러니까 문자 추가는 최후의 수단이에요. 왜냐면 문자가 추가되면은 구해야 될 게 하나가 늘어. 그럼 더 어려워져. 그렇죠? 문자는 최소화 시킬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늘리지 마셔요. 알겠죠? 그래서 문자를 최소화하지 않고 어떻게 볼 거냐면 여러 개로 자를 수 있는데, 사각형의 특징이 뭐냐면 얘네를 꼭지점에서 변 또는 변에서 변으로 이어버리면, 예를 들자면 사각형이 하나 있을 때 변에서 변으로 이으면 얘도 사각형이고 얘도 사각형이에요. 맞죠? 맞아요. 그럼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사각형에서 사각형 두 개로 늘었잖아. 네. 뭔가 내려가지가 않았어요. 그죠? 그 다음 꼭지점에서 변으로 이어버리면 얘는 삼각형이 얘가 사각형, 그냥 삼각형 하나 늘어난 거죠. 구해야 될 게 는 것뿐이란 말이야. 그치? 뭔가 난이도가 쉬워지지가 않았어. 그죠? 그럼 어떻게 볼 거냐? 사각형의 특징인데 어떻게 생겼든 간에 꼭지점에서 꼭지점으로 이어주면 뭐로 바뀌더라? 삼각형과 삼각형으로 줄어든다. 단계가 살짝 내려가요. 그래서 삼각형, 그러니까 사각형이든 오각형이든 육각형을 쪼갤 때는 꼭지점에서 꼭지점으로 이어서 좀 끊는 생각을 해주면 좋아요. 오케이. 그럼 얘도 그렇게 생각을 해볼 건데,
그럼 질문은 선생님이 자정하시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자르거나 이렇게 자르거나. 이렇게 자르면은 문제가 발생해. 직각이 없어요. 직각도 없고 높이도 없어요. 구할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잘라 보면요, 우리 눈에 두 가지의 삼각형이 떠오릅니다. 여기 1번 삼각형 하나 있고요. 여기 2번 하나 보여요. 이제 1번, 2번 삼각형의 넓이 우리 어떻게 구하죠? 2분의 밑변 높이 곱하기 곱하기 네. 2분의 높이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라고 보통 말을 하죠. 밑변과 높이를 구해야 되는데 1번의 밑변 얼마? 8. 높이는? A. A. 이렇게 볼 수 있어서 1번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더라? 8에다가 A 나누기 2를 내서 4A로 구할 수 있더라. 2번은 밑변 높이를 뭐로 봐도 상관없어요. B를 밑변으로 보면 5가 높이가 될 것이고 5를 밑변으로 보면 B가 높이가 될 것이고, 그럼 둘이 곱하고 나누기 2 하면 되겠죠? 맞죠? 그래서 5 곱하기 B 나누기 2가 되더라. 2분의 5B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둘이 뭐만 하면 돼요? 더해주면 돼요. 이렇게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르는 게 조금 어려웠던 문제다. 그것만 생각하면은 풀 수 있었는데 그게 좀 어려웠다. 계산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어서 중문제로 조금 나온 것 같은데 좀 자르는 거에 대한 생각이 좀 어렵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요 넘어가 볼 겁니다. 그러면 삼각형 두 개를 구해서 그쵸. 삼각형. 네, 그렇게 될 거고요. 넘겨볼 건데 이제 뭐냐면 우리가 다뤘던 거예요. 유형 4번 같은 경우는 가격인데 얘는 뭐랑 연관돼 있냐? 백분율 퍼센트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그 몇 퍼센트를 할인해서 원가가 맞아요. 그래서 그건데 조금 더 어려워요. 살짝 어려운 건데 그거를 좀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 왜냐면 요 퍼센트 관련된 거는 학교 시험에도 나와요. 물론 이걸로 나오진 않아요. 조금 더 어려운 걸로 나올 건데 얘가 언제도 나오냐면 중1 때는 어차피 시험을 안 보겠죠. 그럼 근데 내용은 있어요. 뒤에 활용 가면 나오는데 2학년 1학기도 나오고 3학년 1학기도 나와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익숙해진 상태에서 넘어가면 뒤에가 그래도 좀 쉬울 겁니다. 네. 그리고 요 거속시는 100% 확률로 출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나오기 좋은 문제예요. 여기서 나오기 좋고, 농도는 교육과정에서 빠져서 학교에서 다루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백분율 관련된 거는 농도를 다루면 연습이 되기 때문에 소금물이요. 네, 요 소금물 관련된 문제는 하고 넘어갈 거예요. 하고 안 하고를 했을 때 백분율을 다 잘 조금 연습하는 그 과정이 달라져서 하고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요 세 개를 오늘 중점적으로 좀 볼 거고요. 뒤에 넘어가서 이거는 계산을 좀 연습을 할 거다. 너 진짜 너무 못하는데. 못하니까 해야지. 못하니까 피하면 안 돼. 못하면 해야 돼. 더 해야지. 거속씨가 제일 싫어요. 거룩시. 왜 저희가 소금물에 농도를 궁금해 한 거죠? 그냥 몇 그램을 넣었는지 알아봐주면 안 돼요? 자, 시작해라. 아직 시작이 아니었어요. 이건 질문이었죠. 질문도 시작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수업이죠. 자, 665번부터 볼 거고요. 가격 관련된 거예요. 근데 쉽게 보면은 백분율과 연관이 좀 있다. 그래서 백분율에서 우리가 다뤘던 거 생각을 좀 해주면, 크게 두 개 말했었는데 기억나요? 구하고 싶은 양을 구하는 거고요. 퍼센트를 구하는 거. 네. 기억나시나? 기억이 안 나네요. 어떻게 구하죠? 전체 분의 100? 전체를 전체 분의 몇 퍼센트? 전체 분의 구하고 싶은 양 곱하기 100. 100분의 몇 퍼센트?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5만 원에 20%를 구해주세요라고 하면 20% 백분율의 전체가 몇 퍼센트죠 무조건? 100이 꽉 찬 거죠. 네. 그럼 20%라는 건 뭐예요? 얘를 100개로 잘랐을 때 그 중에 20개란 뜻이야. 맞지? 그럼 내가 몇 개로 잘랐을 때? 100개로 잘랐을 때 중에 20개라고. 그죠? 네. 5개도 맞아요. 5개 중에 1개인데 그건 100분의 20이니까 5개 중에 1개인 거죠. 근데 17이라고 나오면 5개 중에로 못 구하잖아요. 네.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숫자가 뭐로 나와도 생각할 수 있는 걸로 좀 생각을 하자. 통일을 하는 게 좋잖아요. 이랬을 때 이렇게 이랬을 때 이렇게 하면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어떻게 볼 거냐? 아니 당연하게도 백분율이 전체가 100이니까 5만을 100으로 자를 거예요. 자를 건데 그 중에 몇 개? 20조각. 20개를 이제 식으로 쓰면 5만이 뭐였지? 전체였죠. 맞죠? 전체 곱하기 100분의 %로 생각을 해주면 좀 좋다. 오케이. 네.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잘 나오는 게 %예요. %는 어떻게 구했었지? 그래? 100분의 네모요. 100분의 내는 거 뭐예요? 100분의 네모에서 네모 %. 근데 구하는 방법. 전체를 100으로 나누면 아하. 양. 요게 %였다. 아. 이 두 개를 어디서 쓸 거냐면 소금물에서도 쓸 거예요. 백분율을 본 지 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날 수 있는데 이 두 개는 우리가 머릿속에 가져가 줘야 되고요. 이거 몇 학년 때 배웠던 거죠? 비와 비율이면은 극한 1학기 때죠. 내년에 하실 거예요. 아. 여러분. 망했다. 요거 그래서 최근에 유형 4번에 최근했어요. 근데 그럼 기억이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형 4번에 위에다가 적어주세요. 요거 두 개. 네. 빨간색으로 적을게요. 네. 보이시게 적어주세요. 안 보이시게 적으면 또 공부할 때 도움 안 되니까. 인정이다. 인정. 적고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은 저희 진짜 적으시라고 하는 게 없으시네요. 왜냐면 적으라고 하면 진짜 적기만 해요. 사실 쌤은 저학년일수록 적으라고 잘 안 하거든요. 왜요? 적어도 안 보잖아요. 물론 보는 애들이 있어요. 보는 애들이 있는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냥 적기만 하고 잘 안 보더라고. 왜냐면 중학생도 잘 안 보거든. 적으라고 해서. 근데 우리 학교는 중학생은 그냥 통일하게 하는 거죠. 똑같이. 그냥 수업 시간 안에 이해를 목표를 좀 잡고 가는 거죠. 적고 가는 것보다. 그러고 이해가 안 돼. 그럼 다음에 또 설명하는 거지. 선생님, 저 오늘 마름모의 넓이를 배웠어요. 저 오늘 다 알고 있는 마름모의 거니까. 둘레를 배웠어요. 마른 거에 둘레 너무 쉽죠? 다 똑같으니까. 곱하기 저 싸면 되죠. 사각형의 정의를 배웠어요. 사각형의 정의가 뭐죠? 내 각의 크기가 모두 똑같고 내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 그때 내가 O예요, I예요? 아이. 그죠? 마리모를 키웠어. 아니지, O이지. 아. 내 각이 두 개예요. 숫자 4개의 각이랑 안에 있는 각. 근데 물론 다 맞아요. 4개짜리 각도 되고 안에 있는 각도 되는데 안에 있는 각이라는 표현은 중학교 1학년 2학기 가서 배워요. 한 마리니까. 그래서 지금 배우는 내각은 숫자 4개. 그래서 삼각형 나오면 세각이라고 표시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각을 알고 있으니까 근데 맞는 말 아니죠? 다 똑같은 말이에요. 마리모를 키웠어. 무슨 소용이야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마리모 키우는 거에. 아, 저 마리모 키웠어요. 선생님, 너가 잘 못 키웠네 그럼. 선생님. 어제 LG가 롯데한테 졌습니다. LG가 롯데한테 졌다. 롯데는 어차피 못 올라갈 겁니다. 질 수도 있어요. 지금 어제 엄청 잘해요. 이겼습니다. 근데 나 이제 롯데 넘어갈 수 있어요. 한국 네. 32점 떨어졌어요. 맞아요, 떨어졌어요. 그래서
홍명보 감독님 계란 맞을 것 쌤은 누구 같은데. 들어오기 전에 사임을 하셨죠. 선수들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좀 제대로 된 감독을 제대로 이번에 된 감. 쌤은 누구 전술이 없었어요 실제로. 그렇죠. 쌤은 그래서 누구 감독 누가 되시길 원하세요? 그런 건 없고 그냥 좀 철학이 있는 분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철학이 없었어요. 선생님 그냥 너네 알아서 해라. 이게 뭡니까? 평행사변형이 네. 저희 반에가 네. 두 변이 길이가 같다라고 했는데 어떡할까요?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 맞는 거예요. 맞는 말이긴 하지. 맞는 말이라서 할 수는 없긴 한데 그 이웃된 각이 항상 같다라 했는데 두 변의 길이가 같다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걔만 있다고 평행사변형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냥 사각형도 마주보는 각의 변의 길이가 똑같을 수 있거든. 화면처럼 그리면 이렇게 돼 있다고 쳐도 얘가 4고 얘가 4가 되게끔 그릴 수 있잖아요. 무조건 평사는 아니다. 근데 걔는 평사의 상징이다. 선생님 그거 저희 그 신기한 거 알려드릴까요? 아직 학교에 사다리꼴을 안 나갔어요? 우리 이제 진행하면 안 될까요? 아니요? 네, 진행을 할게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요거 두 개를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머릿속에 안고 가주셔야 된다. 왜냐면 쌤이 요거를 좀 자주 말을 할 겁니다. 얘를 이용하면 뭐가 좋냐면은 우리가 활용되는 그러니까 활용이잖아. 활용이면 뭐야? 기본적인 걸 토대로 이용을 한다고요. 그래서 얘를 좀 많이 써요.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시는 이 한 장에 유형이 3개인데 그 3개의 유형 중에 2개에서 이걸 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한번 볼게요. 유형 4번은 뭐냐면 정과 원가와 관련된 문제인데 그냥 백분율 관련된 단원이에요. 백분율 관련된 거라서 어떻게 보실 거냐면 여기서 요거를 좀 쓰진 않아요. 근데 그냥 퍼센트 관련된 걸 좀 많이 사용을 해서 봐볼 거고요. 어떤 말들이 나올 거냐면 얼마에서 얼마 할인했어요 라는 것과 할인하지 맙시다. 얼마에서 얼마 추가로 가격을 인상했어요. 그러니까 가격을 내린 거랑 올린 거 2개가 나와요. 지금은 아마 내린 것만 다룰 건데 2개 다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럼 볼게요. 우리가 숫자로 적어주면 풀 수 있어. 봐봐요. 10,000원에서 20% 할인할 거예요 라고 나오면 네. 2가지의 방식이 있어요. 오케이? 네. 근데 둘 중에 하나를 쌤이 좀 추천을 드릴게요. 네. 알겠죠? 네. 2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 10,000원에서 뺄 거예요. 뭐를? 20%만큼을. 그럼 우리 뭐 구하면 돼요? 10,000원에 20%를 구해서 빼주면 돼요. 맞죠? 근데 굳이 그렇게 하려고 만나는 80%를 그쵸? 근데 그것도 말을 할 건데 이렇게 되면 10,000원에서 10,000원에 20%를 뺄 거예요 라고 해서 가격이 나오겠죠. 그치? 두 번째는 알고 계신 분들 계신데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10,000원에서 20% 할인이라는 뜻은 내가 전체 100%가 있었는데 거기서 20%가 빠진 거죠. 100에서 20이 빠졌으니까 몇 퍼센트? 80%여서 전체 80%만 구해버려도 된다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갈 거냐? 10,000원에 몇 퍼센트를 구할지 몰라. 근데 몇 퍼센트를 구할지 모르는데 뭐야 얘가 지금 구하고 싶은 양이잖아. 전체 10,000원에 100분의 퍼센트만큼 구할 건데 이 퍼센트를 모른다. 근데 이 퍼센트를 우리가 구할 수 있어. 어떻게? 전체가 얼마야? 일단 기본적으로 100이죠. 퍼센트. 퍼센트로 치면 전체가 100인데 여기서 몇 퍼센트 할인? 20% 할인이면 빠지는 느낌이야? 늘어나는 느낌이야? 빠지는 거니까 20%만큼 빠질 거라고. 그럼 이렇게 써버리면 식이 간결해져요. 이렇게 돼버린다. 그럼 얘는 사실 숫자는 큰 차이가 없어. 근데 문자가 섞이게 되면 얘가 훨씬 더 간단하다 라는 거. 오케이? 네. 여기서도 똑같아요. 여기서도 똑같아.
그럼 보시면은 똑같이 볼게요. 10,000원에서 좀 숫자를 다르게 가볼까 이번에? 아니 그냥 10,000원으로 하는 게 좋을 것 20,000원에서 숫자를 좀 복잡하게 가봅시다. 15% 인상했대요. 오케이. 그럼 첫 번째 어떻게 한다고요? 20,000원에다가 이번에 인상이니까 더해줘야겠죠. 더할 거야. 뭐를? 20,000원에 몇 퍼센트를? 15%를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번째 115%. 그쵸. 그러니까 20,000원에 몇 퍼센트만큼을 구할 거야. 얘가 기본적인 형태인데 전체가 항상 몇 퍼센트 백분율은? 네. 100%를 기준으로 15% 인상이면 붙은 거야, 준 거야? 붙은 거죠. 맞죠? 15%만큼이 붙었다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분배 법칙 배웠죠. 네. 그지? 사실 얘를 분배 법칙을 해주면 똑같이 얘가 나와요. 근데 너무 어려워요. 그지?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하자. 그래서 1번, 2번 중에 뭐가 조금 더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 2번으로 앞으로 쌤은 설명을 좀 할 겁니다. 오케이? 근데 둘 다 써야 하는 그런 문제는 없나요? 둘 다 써야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쉬워요. 없다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것도 어때요? 저기 10,000원에서 20% 할인이면 집에서 공뺀 다음에 뭐 들었어? 10,000원이 공이 4개고 20%가 공이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공을 하나씩 빼고 남은 저기 남은 숫자는 1,000이잖아요. 그 1,000을 2로 나눠서 500원을 낼수 있는 거예요. 1%가? 네. 되죠. 그게 B랑 관련된 거죠. 전체 20%가 10,000원이니까 나눠서 가능하죠. B의 생존 가능합니다. 그렇게 부셔도 된다. 근데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1%를 우리가 감으로 구한 다음에 그걸로 20% 구해서 빼는 거잖아. 그러면 식을 어떻게 쓸 거야? 그거를 식으로 쓸 수가 없잖아. 그렇지? 말로 풀어 써야 되죠. 수학은 말로 하는 학문이 아니고 숫자로 적는 학문이니까 식을 적어야 되니까. 그것도 풀이 방법이 틀린 건 아닌데 틀린 건 아니어서 괜찮은데 근데 적는 걸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적는 게 생각보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수학을 하시면서 적는 걸 깊이 하시면은 나중에 힘들어져요. 왜냐면 진짜 다 적어야 되거든. 주르륵. 그래서 지금은 문제를 맞추는 연습보다는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수학에서 오히려. 그거 쓰는 것도 없이. 그러면은 수학을 나중에 하기가 힘들어져요. 진심으로. 지금 중2들도 쓰라고 해도 안 쓰거든요. 말을 더럽게 안 들어요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여기서 하나 진짜 말 안 돼요. 쓰라고 하는데 안 써요. 1일인가요? 맞아. 유연이 중1인가요? 유이 언니? 는 중1이죠. 네, 중2들은 중2병 걸린 거 같아요. 근데 그 중1들은 걔네 정도는 안 써도 일단 냅두는데 왜냐면 걔네 쓸 수 있는 능력을 쌤이 아니까 오래 봐서. 근데 중2들이 점수 잘 나온 애들은 써요. 쓰라 하면 주르륵 써요. 근데 못 나온 애들한테 써보라고 하면 그때 못 써요. 그러니까 쓰라고 말을 했을 때 쓸 수 있는 애들은 안 놔둬야 돼요. 왜냐면 자기가 쓸 수 있는데 안 쓰는 거거든. 그럼 괜찮은데 본인이 알잖아요. 못 써서 안 쓰는 거랑 쓸 수 있는데 그냥 이걸 쓸 수 있으니까 안 써서 푸는 거랑 달라요. 그래서 쓰는 걸 연습을 좀 해주셔라. 오케이. 이걸 토대로 일단 문제를 한번 볼게요. 665번. 그럼 보시면은 문제에 뭐라 나와 있냐면 정가가 4,000원인 물건을 X% 할인한대요. 아 나와 있네요. 정가가 4,000원인 물건을 어떻게 한대? 몇 퍼센트 할인? X% 할인하겠다. 방금도 말했지만 숫자에선 1번, 2번 중에 뭘로 해도 상관이 없다. 근데 어쩔 때 문자가 섞였을 땐 얘가 조금 더 식이 깔끔해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이걸 토대로 봐주시면 물건의 판매 가격을 문자로 사용할 식으로 적어달래요. 그러니까 X% 할인해서 판매 가격을 정할 거니까 X% 할인한 가격이 얼마예요?를 물어보는 거죠. 그치?
그럼 할인이면 그러니까 얘랑 얘랑 나눠서 볼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할인이면 어떻게 할 거야? 뺄 거야. 인상이면 더할 거야로 가주시면 돼요. 오케이. 바뀐 게 지금 뭐예요? 이 식이랑 바뀐 게 뭐야? 그러니까 물론 숫자는 바뀌었지. 숫자가 똑같다는 기준하에 보면은 얘가 빼기랑 더하기의 차이밖에 없다니까요. 할인했으니까 뺀 거고 인상했으니까 더한 거야. 그쵸? 지금 할인이에요? 인상이에요? 할인이죠. 그럼 식을 어떻게 갈 거냐? 4,000원을 일단 뭐부터 해? 100개로 쪼갠다고요. 100개로 쪼개. 그 다음 전체가 몇 퍼센트 무조건? 일단 100% 100분율이니까 전체 100에서 몇 퍼센트 할인? 승호 몇 퍼센트 할인? 정신 차려! 에? X 퍼센트 할인이면 빠지는 거야 늘어나는 거야? 빠지는 거예요. X% 뺄 거라고요. 오케이. 그러면 얘를 그대로 적는 게 아니고 정리를 좀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약분을 통해서 약분해주면 어떻게 나와요? 40 곱하기 100 빼기 x 이렇게 나오네. 맞아요? 그쵸? 우리 분배법칙 배웠으니까 분배법칙 사용할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분배법칙 쓰면 어떻게 돼? 100이랑 x를 다 40이 받죠? 그러면 40 곱하기 100 빼기 40 곱하기 x가 될 것이고 정리만 해주면 이렇게 되겠네요. 오케이. 물론 지금 같은 문제에서는 얘로 쓰면 조금 더 빨리 풀 수는 있어요. 근데 빨리 푸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쓰는 게 조금 더 이점이 많아요. 얘로 좀 풀어주시면 좋겠다. 왜냐면 얘가 좀 식이 길어져요. 나중에 보면 이걸 많이 써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얘로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665번의 답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오케이. 네. 이걸 토대로 풀어보실 건데 상문제는 어려울 거예요. 상문제는 해결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한번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국어 못하면 못해요. 근데 국어가 진짜 독해 수준이 아니고 말을 알아들을 정도만 되면 돼. 근데 국어 못하면 모든 과목을 다 못하는. 그렇죠 사실상. 그냥 선생님은 국어도 잘했어요. 국어를 잘했다기보단 읽을 줄 알았죠. 그러면 수학은 0.01%인데 국어는 쌤 실제로 성적이 그러니까 그 쌤이 최근에 궁금해서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그 쌤 성적을 한번 훑어봤어요. 그 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처참하더라고요. 쌤은 수학 이외에 잘하지 않았습니다. 아, 여러분보다 훨씬 못해요. 진심이에요. 네? 아니에요. 아니야, 근데 진짜로 못했어. 저희보다는 잘. 쌤이 한 번은 역사가 저번에 봤는데 7이 떴었더라고요. 1부터 9중에 1등급부터 9등급 중에 그러니까 하위 20%? 네. 예를 들자면은 200명 중에 한 160등? 그럼 하위 20%면은 하위 중에 높은 거가 좋은 거예요? 낮은 거가 낮은 게 안 하위 좋은 거지. 높은 게 좋은 거야. 1%면은 꼴등에서 1%라는 뜻이잖아요. 꼴등에서 1. 높은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쌤은 물론 뭐 좋은 건 아니다만 수학만 했어요. 수학은 1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수학만 해서 수학은 1이었는데 그래서 수학만큼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른 과목은 말 못해드려요. 왜요? 다른 과목 못했으니까. 말안할 건데. 단어법이 뭔가요? 그 제발 우리 할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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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과목은 좀 이따 말합시다. 단어법은 그거죠. 반대로 말하는 거. 예를 들어서 승우야 수업 진짜 집중 잘한다 알아듣지. 승우가 안 졸린가 봐요 이런 거라고. 저한테도 거짓말 해주세요. 저한테도. 둘 다 바보입니다. 저한테는 참말 해주세요. 진짜라고 해. 저한테도 거짓말 한 번만요. 진짜 나중에 하자 우리. 나중에 그만. 자 669번 볼게요. 앞에 거는 이제 백분율 관련된 거였고요. 백분율을 관련해서 풀었죠.
이제는 거속식 문제. 우리 이거 봤었죠 예전에. 아주 옛날이었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옛날. 아주 먼 옛날. 속력 시간과 관련된 문제다. 그래서 여기서는 세 개의 공식이 등장하죠. 그래서 쌤이 그때 그림 그렸던 거 기억나요? 그 마우스 이렇게 모양. 세개 동그란 걸로 했나? 네. 동그란 거? 그냥 그림부터 한번 간단하게 세모할 그려 거예요. 넘어갈게요. 근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게 다시 따로 있어야 돼. 그지? 그래서 쌤이 아무것도 없는 것도 해도 된다 했죠? 네. 그냥 뭐만 기억해? T. T자만 기억하셔라. 왜냐면 간결할수록 외우기가 편해요. 그 다음 뭐냐면 순서가 거속시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가운데 뭐만 하자? 가운데 곱하기 X. 이렇게까지만. 오케이? 예. 그럼 거리를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할 거냐? 얘를 손으로 가려요. 그럼 뭐 구해요? 속력 곱하기 시간. 곱하기 시. 그 다음 속력을 구하고 싶으면 속력을 가리는데 곱하기까지 이렇게 가려주세요. 왜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은 거리 곱하기 시간으로 보는 친구들이 있어서 네. 곱하기까지 이렇게 가려주면 시간분의 거리. 그치 시간분의 거리 또는 거리 나누기 시간이죠. 근데 중학교에서는 나누기보다 분수로 좀 많이 써요. 그래서 분수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시간 분의 거리. 오케이? 오케이? 네. 네 미동을 좀 하세요. 시간을 구할 때는 시간이랑 곱하기 가려버리면 속력분의 거리를 구해주실 거죠. 거리 나누기 있습니다. 이유는 뭐 그때 우리 백분율 할 때 다 했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서 어려워요, 쌤. 너무 어렵다. 아 맞아 맨날 어릴 때 아니 어려우니까. 진짜 어려워요. 뭐래 그러면서 다 풀면서 아닌데 아니 이번엔 진짜 풀 자신 아니 저 있어요. 과속 시할 때 제 시험 문제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아니 없으면 어떡해. 그럴 수 있다고. 난 시간분의 한 거리 번은 있을 텐데. 제 시험에 없다고 생각한다. 아니 진짜 그런 거. 아니. 자 볼게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좀 풀 거다. 그래서 공식으로 외우지 말고 이걸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그나마 좀 알아보기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안 떠오르면은 요거를 좀 떠올려 주세요. 네. 이걸 토대로 가봅시다. 문제 볼게요. 종민이는 집에서 출발해서 x 떨어진 학교까지 시속 6km로 걸어갔다. 일단 x 가 떨어져 있대요. 그럼 쌤이 중학교 2학년이든 1학년이든 3학년이든 다 똑같이 설명을 하는데 xkm가 떨어져 있대. 그럼 지점이 두 개가 있겠죠. 두 지점을 표시하고 선으로 좀 이어서 좀 말을 해줘요. 두 지점이 xkm니까 그러니까 정보를 눈에 보이게 좀 적는 거죠. 정리를 해주고. 저도 추워요. 그래 좋아요. 그래서 진짜 어찌 진짜 춥네. 어찌 이렇게 옷을 추워요. 옷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엄청나게 저희 엄청난 친절로. 아 추운 건 알겠는데 우리 좀 말을 줄일까? 말이 너무 많아. 나보다 많아. 근데 말이 이거에 대해서 많은 게 아니고 니들끼리 많아. 대답을 줄이죠. 대답을 줄이는 게 아니고 대답은 안 하시잖아요 지금. 그래서 보시면은 x 돼 있으니까 두 지점 그려놓고 x 이렇게 좀 쌤은 표현해서 많이 풀어주고요. 이렇게 돼 있는데 시속 몇 킬로로 걸어간대요? 6kg 6km로 걸어갈 거래요. 갈 건데 6km로 걸어갈 거예요. 빠르다. 요거 우리 쓰는 법 아시나요? 네. 아니요. 쌤이 알려줬어요. 그렇죠. 알아줬었는데 기억이 안 나시나 봐요. 아니 저 그때 아마 안 쓸 거예요. 뭘 그때 진짜 저는 뭐래? 기억이 없어요. 그럼 영상을 줬겠지. 난 방금 6kg 하하. 그러니까 여기 왼쪽 부분에는 그러니까 시속 몇 이렇게 뜨잖아요. 또는 분속 얼마 뜨죠. 그러니까 여기는 요 거리를 쓸 거예요. 여기는 거리 단위 쓸 거고 여기는 시간 단위를 써주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어떤 식으로 표현되냐? 시간이면 h, 분이면 미닛, 초면은 세컨드 이렇게 써요. 쓸 거고 시속 20이야. 그럼 20km 당 h. 그다음 미닛이면은 뭐 20m당 1분 이런 식으로 쓸 거다. 근데 얘가 무슨 뜻이냐면 사실 분수거든요. 얘는 1시간 분에 20km인 거예요. 속력 어떻게 구한다 했지? 시간분의 거리죠. 시간분의 거리네. 그래서 얘를 그냥 눕혀는 것뿐이야. 이렇게 눕혀는 것뿐이야. 문제 메시지랑 너무 많이 뜨는 얘가 얘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눗셈 표현할 때 얘로 쓸 때도 많아요.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거다. 그래서 얘는 사실상
1시간 분의 6km. 속력이랑 똑같은 거다. 선생님 근데 왜 일반적인 저희 폰 키보드에는 왜 분수를 표시하는 아니 그 이렇게 이 짝대기로 할 수 있는데 뭐 분의 뭐 이렇게. 네. 그게 왜 없냐고? 네. 쓰면은 사실 작아지기도 하죠. 네, 보여줘요. 잘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 칸 안에 표시를 해야 되는데 2분의 1 이렇게 쓰면은 1이랑 차이가 크잖아. 작을 수도 있고 이유는 모르겠어요, 쌤도.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쓰려면은 조금 더 천지적이야. 다른 게 있어야 돼요. 뭐 국어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무튼 그렇고요. 이렇게 6km로 걸어가다가 가는 도중에 어떻게 했대? 20분 동안 휴식을 취했대. 이게 말이 되나? 아니 너무 체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너무 먼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체력이 이렇게 좋시죠? 20분 휴식을 했고요. 그러다가 학교에 도착을 했대요. 그럼 걸어간 속력은 안 바뀌었네요, 중간에. 바뀔 수도 있는데 그건 너무 어려워서 일단 이렇게까지만 나와 있고요. 그랬을 때 걸린 시간을 써달래요. 맞죠? 걸린 시간. 그러면 일단은 뭐야? 걸어간 시간이 있을 거고 휴식한 시간을 더해주면 전체 시간이 나올 거예요. 그쵸? 우리는 어떻게 풀어볼 거냐? 전체 소요 시간은 어떻게 나와야 될 거냐면 걸어간 시간과 더하기 휴식 시간을 더해서 풀어줄 거다. 맞습니까? 그쵸? 그럼 걸어간 시간부터 볼게요. 근데 쌤이 항상 강조하는 건데 거리 속력 시간에서는 항상 우리가 단위가 똑같이 나오지 않아요.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시간의 단위가 얘는 시간, 얘는 분으로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건 킬로미터, 어떤 건 미터로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단위 맞추기예요. 오케이? 네. 요것도 적어놓고 갑시다. 빨간 펜으로 적으세요. 잘 보이게. 유형 5번에 단위 맞추기. 이건 근데 진짜 쌤이 너무 강조해요. 빨간 펜이 없으세요. 이거 나오나? 별로 뭐 하는 게 아니죠? 진한 펜으로 줘. 그러니까 자기가 잘 보이게끔 정도. 엄청 잘 나옵니다. 이것도 안 보여? 단위 맞추기. 아 조금만 쓰는 거예요. 이것만 쓰세요. 안과 갔다면서 안 보는 어떡해? 이거는 그려져 있어요. 그 동그랗게. 렌즈 끼지 않아? 단위 맞추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거속시 문제 나오면은 정리도 좋고 뭐도 다 좋은데 일단 눈에 보여야 될 게 단위가 똑같은가를 먼저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아직은 기본거니까 일단 가지고 계세요. 기본이니까 그게 변하는 문제는 크게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변합니다. 그래서 볼 건데 걸어간 시간부터 구할 거예요. 시간 어떻게 구한다고요? 속력분의 거리. 속력분의 거리죠. 네. 맞습니까? 속력이 얼마죠 지금? 6km입니다. 그쵸. 속력 6. 시간 우리 그 다음에 거리죠. 거리는 수. 그럼 6분의 x가 시간이 나온 거죠. 걸어간 시간. 네. 근데 얘의 단위는 지금 뭘까? hour. 시간이에요. 그쵸? 얘의 단위는 시간이에요. 맞잖아요. 네. 근데 우리 몇 분 휴식했어? 20. 그럼 우리가 시계 쓸 때 어떻게 써버리냐면 6km의 속력으로 xkm 갔으니까 얘 소요 시간은 6분의 x고 20분 휴식했으니까 20을 더하자로 써버리는 경우가 있다고요. 안 돼. 된다 안 된다? 안 돼. 안 된다. 왜? 얘의 단위는 뭐라고요? hour. 1시간 2시간의 시간이요. 얘의 단위는? 분. 분이니까 얘의 단위는 시고 얘의 단위는 60분에 분이니까 20이 돼야 돼요. 어? 60분에 20이 돼야 돼요. 그렇죠. 얘를 시간으로 고치든 얘를 분으로 고치든. 근데 지금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1번, 2번, 3번, 4번, 5번의 보기에 다 시간에 대한 단위로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시간으로 맞춰주시면 얘를 시간으로 고쳐줘야겠죠. 똑같게 시간으로 고쳐주시면 시에 대한 단위로 고치면 60분의 20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만 해주면 6분의 x 더하기 3분의 1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답이 2번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오케이. 네. 요게 조금 중요하다. 단위 맞추기.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어디까지 나갈 예정인가요? 어디까지 나갈 거냐고? 어딘가. 컴퓨터 아직 안 설마 바꾸셨나요? 최대한 많이 나가진 않겠죠? 나갈 수 있는 것만큼 나가야지. 최소한 좀. 아직. 이게 어디까지 보이지? 여기까지 보이네. 모르겠는데. 안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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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까지. 여기 아, 아니요. 거기까지. 네, 안 거기까지. 보여요. 아까 여기까지. 완전 딱 거기까지. 소금물이 생각보다 쓸 게 많아서 그럼 지금 669번만 지울게요. 왜냐면 얘랑 좀 연결되는 게 있어서. 이거는 이제 네, 지우도록 하고요. 선생님 저기 체크해놔요. 쌤 카메라를 옮기는 거 어때요? 네. 아니야 저희가 지금. 카메라가 오시면 영상이 틀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볼 거고요. 그래서 요거 시간 충분해. 자, 그 다음 유형인데 얘도 백분율과 좀 연관이 있어서 얘는 그대로 한번 남겨두고 가볼게요. 674번 소금물 문제입니다. 다행히 여러분들은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아요.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소금물이 빠졌기 때문에 출제되진 않지만 백분율과 관련된 단어는 그 부분을 연습하기에는 좋은 문제라서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왜 이건 여기 책에 나오나요? 그 공부처리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괜찮아요. 이거 푸는 것도 충분히. 시험 대비할 땐 따로 안 할 건데, 근데 여러분들 뭐 연습할 때는 어차피 연습이니까 되게 좋아서 배우고 넘어갈 거다. 볼게요. 여기서는 뭐가 나오냐면요. 나올 수 있는 게 크게 세 가지예요. 소금의 양 나올 수 있고요. 소금의 농도? 그렇죠. 일단은 소금의 양. 그리고 우리가 백분율에서 배웠던 진하기가 백분율로 고쳐져서 농도로 나와요. 농도라고. 소금물의 농도. 과학 시간에 진하기를. 농도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금물의 양 이렇게 나와요. 오케이. 근데 문제 어떻게까지 나올 수 있냐? 소금물의 양을 소금의 양이랑 물의 양을 따로 줄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점은 뭐냐? 소금의 양을 줬으니까 얘를 구하기 좀 편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따로 줄 수도 있어서 이때는 소금의 양과 물의 양을 합쳐서 소금물의 양을 정해줘야 돼요. 오케이. 이걸 볼 건데 우린 뭘 끌고 올 거냐? 여기 있던 두 개. 쌤이 적으라고 했던 그 665번 그 위에다가 적으라고 했던 두 개를 끌고 올 겁니다. 여기 눈에 보이는 게 뭐가 있죠? 퍼센트 전체 구하고 싶은 양이에요. 그렇죠? 얘를 그대로 끌고 올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비교를 할 거예요. 소금의 양은 저 세 개 중에 뭐랑 연관이 있을까? 소금의 양. 쉬운 것부터 할까? 소금물의 농도는 퍼센트 전체에 구하고 싶은 양 중에 뭘 것 같아요? 농도는? 퍼센트. 아 퍼센트. 뭐냐? 농도도 몇 퍼센트 이렇게 나오잖아. 얘는 퍼센트야. 얘는 퍼센트라고. 얘랑 퍼센트는 같은 역할. 이렇게. 소금 물의 양은요? 두 개 더 맞네? 전체랑 구하고 싶으냐? 소금의 양이 큰 거야? 소금 물의 양이 큰 거야? 소금 물에요. 소금이 소금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얘가 전체죠. 아하. 그럼 얘는 자동적으로 구하고 싶은데. 와. 이렇게 봐줄 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뭘 할 거냐? 얘네 공식 다른 거 외울 필요 없어. 쟤 알고 있으면 그대로 그냥 집어넣으면 돼. 오케이. 네. 그래서 한번 적어 볼 거예요. 보시면은 구하고 싶은 양 어떻게 구한다고요? 어떻게 써? 몰라 말하면 나랑 안 끝내. 전체 장각이 100분의 잘못 썼지. 전체 곱하기 100분의
퍼센트로 구하더라. 퍼센트. 맞죠? 얘를 그대로 적으면 돼요. 구하고 싶은 양은 뭐라고요? 소금물이요. 소금의 양. 그치? 그럼 그대로 적어주시면 소금의 양은 어떻게 구해? 전체가 뭔데? 주제가 소금물의 양. 소금물의 양. 그 다음 곱하기 100분의 퍼센트는 소금물의 농도. 농도라고요. 그럼 소금의 양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를 구해주실 거야. 오케이. 오케이. 네. 자라 그냥 자 아주. 자 잠을 자세요 아주. 진짜요? 소금의 양. 진짜 겠습니까? 뭘 하길래 계속 그렇게 조는 거야 매 수업마다. 저도 그랬나요? 아니 매 수업마다 다 그러잖아 시들시들해서. 딴 얘기하면 집중 팍 하고 뭐 하는 거야 이게. 얘인데 마찬가지로 보면 똑같이 옮기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졸리면 말이라도 하라고. 입을 멈추지 말고 말이라도 해. 뭐 화장실을 갔다 온다고 하던지 그냥 앞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어떡하냐. 예? 아니에요. 화장실 다녀오시던가요 두 분. 졸리시면 어떻게 할 거야? 말을 해. 다녀오세요. 어떡할래? 노력으로 안 되니까 빨리 갔다 와 화장실. 세수하고 와. 세수하고 와. 치지만 말고 갔다 오면 돼. 소금물의 농도. 갔다 와 빨리. 물이라도 먹고 와. 찬물이라도. 물이요? 소금물의 찬물이라도 먹고 와. 물 농도는 먹었는데 바닥났는데. 물 채워. 선생님 얼음 채워 얼음까지. 얼음이요? 얼음까지 소금물의 씹어. 선생님 저 얼음 농도는 먹고 와도 되나요? 소금물의 양. 그래 하기 전에 네. 간단하게 뭐 한두 점 갔다 옵시다. 치지만 않으면 돼. 이야. 좋아해도 갔다 오려면 갔다 오세요. 네. 치지만 않으면 돼. 아, 다녀오겠습니다. 네. 왜 이렇게 하냐? 물 마시고 들어오네. 대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답을 열심히 하라는 뜻이 아니고 졸고 있잖아. 가만히 있잖아. 아무것도 안 하고. 피곤하니까 화장실 갔다 올게요라도 뭐라도 하든지.
열심히 수업하시고서도 제가 뭔 상관이야? 너네가 수업, 너네가 집중, 아니 너네가 이해를 못하면 뭐 열심히 하던 말든 지금 중요한 게 아닌데 너네가 이해가 돼야 집에 가서 뭘 할 거잖아. 그죠? 수업은 여러분이 듣는 거지. 그죠? 난 알고 있는 거야. 소금물의 난 몰라도 돼. 난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야. 소금물의 농도는 얼음이 적게 퍼센트다. 얘만 다시 갈게요. 얘는 우리 했잖아요, 그죠? 네. 우리 알고 있으셔야 되는 내용이고 적으라고까지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연계되는 거를 그대로 적으시면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구하고 싶은 양이 뭐에 해당되죠? 소금해야. 그럼 얘는 소금의 양과 관련된 공식으로 바꿔버릴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소금의 양은 어떻게 구할 거야? 전체가 뭔데? 소금물의 양 소금물의 양. 곱하기 100분의 100분의 농도. 농도.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나중에도 똑같은데 이런 공식이 나오죠. 그럼 공식만 외우지 마세요. 오케이. 공식이 나오면은 내가 왜 그렇게 되는지를 말을 해줄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되냐면 공식 나왔으니까 공식 외워야지가 아니고 공식을 구하는 과정을 만약에 기억이 안 나. 그럼 그대로 다시 해보셔야 돼. 귀찮아도 오래 걸려도. 왜? 귀찮아서 그럼 왜 그게 머리에 잘 기억이 남을 거거든. 귀찮으면 계속해서 그냥 귀찮은 게 사라질 때까지 해보셔야 돼. 오케이. 공식만 띄 외우면 공식 나중에 기억 더 안 난다. 근데 과정을 외우면 공식이 기억이 안 나거든. 왜? 과정을 아니까. 그게 조금 더 중요하다. 그 다음 퍼센트는 뭐예요? 소금물의 농도. 농도죠. 농도라고 정도까지만 적어줄게요. 농도는 어떻게 구해요 그럼? 소금 양. 양. 소금의 양. 네, 소금의 양 곱하기 100. 곱하기 100으로 구해줄 거야. 오케이. 네. 그래서 이게 나와 있는 공식 그대로입니다. 조금 바뀌어 있나? 얘가 순서정 그대로인가? 그대로죠? 그대로네. 그래서 요거 요렇게 구하는 거다. 그래서 얘를 통해서 나온 거니까 얘를 우리가 알고 있으셔야겠다. 요걸 통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네. 문제 한번 볼 거고요. 볼 건데 문제에 나와 있는 거 정리 방법 정도는 내가 말을 해줄게요. 어떻게 쌤이 정리를 할 거냐면요. 순서는 요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공식을 활용하기 쉽게끔 정리를 할 거예요.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 분수로 보이는 게 뭐가 있죠? 100분의 농도랑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이죠. 그치? 근데 얘가 우리가 모르는 값 두 개다 보니까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면 그 소금물 문제, 소금물 실험 같은 거 보통 비커 같은 데다 하죠. 아는 생긴 거. 그래서 그거 간단하게 그려주시고 짝대기 가운데는 그릴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쓸 거냐면 소금물 그 다음 소금 밑에 농도. 요 순서대로 정리를 할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럼 뭘 하면 되냐면은 눈에 보이는 거 그냥 그대로 적고 곱하기 100 하면 농도 나와. 얘 곱하기 100은 농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좀 편하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네. 64번 끊어야 돼. 그러니까 무엇과 무엇을 이럴 때 끊어서 보세요. 쭉 읽지 마 그냥. 알겠죠? 네. 문제 봅시다. X%의 소금물 200g 과에서 끊을 거야. 그럼 우리가 뭘 알아? 아, X% 소금물 200g 있구나를 알죠? 네. 정리할 거예요. X% 소금물 몇 그램? X 200g. 아, 퍼센트 어떻게 쓴다고요? 밑에다가 농도. X% 몇 그램? 200g 있다고요. 얘 몰라요. 빈칸이야 그냥. 네. 몰라. 다음. 그 뒤에 거 Y% 소금물 300g. 똑같아. 아래다가 Y 적고 그쵸? 아래다가 Y 적고 Y% 소금물 몇 그램? 300g. 300g 이렇게 정리를 해줄게요. 그 다음 섞었대. 섞었으면 더한 거야, 뺀 거야, 곱한 거야, 나눈 거야? 더한 거야. 섞었다잖아. 그죠? 둘이 섞었대요. 맞아요? 섞었더니 어떻게 됐대? 소금물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문자로 적어달래. 그치? 네. 맞아요? 네.
예를 듭시다. 뭐 어떻게 가볼까? 아이스티 기본 설명이 뭐가 있을까? 아이스티 그거 립톤 아이스티. 그건 이제 없니? 다 버렸는데. 그래요? 예를 들자면은 뭐 두 개 바구니가 있어요. 두 개 바구니가 있는데 여기에는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나 그럼 이렇게 보자. 구슬이 100개가 있고 똑같이 구슬이 100개가 있어. 네. 여기 흰색 구슬 100개 있고 검은색 구슬 90개 있고 여기 흰색 구슬 뭐 50개 있고 뭐 검은색 구슬 50개 있어요. 네. 여기 흰색 구슬 10개 여기 흰색 구슬 50개 그치? 둘이 섞어. 그럼 흰색 구슬 둘이 합쳐서 몇 개? 60개. 60개. 둘이 섞었다고 흰색 구슬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맞죠? 그치? 여기에 있는 소금의 양이 있을 거야. 여기에 있는 소금의 양이 있다고. 그쵸? 그럼 둘의 소금의 양을 그러니까 소금물을 섞으면 둘의 소금의 양의 변화가 생기 안 생겨? 안 생겨요. 맞죠? 네. 더한 것 뿐이라고요. 그러면 전체 소금의 양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 각각의 소금의 양을 더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맞죠? 네. 맞습니까? 네. 소금의 양 어떻게 구하죠? 소금의 양은 소금물의 양 곱하기 말을 뱉으라고. 소금의 양은 어떻게 한다고요? 소금의 양 곱하기 100분의 농도. 자, 스몬자. 전 말했어요. 소금의 같이 양. 한번 해요. 아, 안 들리. 소금의 양은 소금물의 양 곱하기 100분의 농도. 네. 오케이. 말을 해지 봐. 말을 해야 기억이 잘 남아. 말을 해야 기억이 잘 남는다고. 제 자식의 말 자, 마지막 한 번 더. 소금의 양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소금물의 양 곱하기 100분의 농도. 오케이. 네, 그걸로 볼 거고요. 그럼 각각의 소금의 양을 구할 거니까 소금물의 양 곱하기 100분의 농도를 구할 거다. 그럼 앞에 있는 것부터 구해 볼게요. 소금물의 양이 몇 g이죠? 200 200g이고요. 곱하기 100분의 100분의 농도. x. 그치, 농도 x. 그러니까 말을 하면은 머릿속에 기억에 남아. 아, 소금물의 양 곱하기 100분의 농도. 소금물의 양 곱하기 100분의 농도. 소금물의 양 곱하기 100분의 농도 쓰면 된다고. 네. 근데 얘를 그냥 기억만 하면 뭐해? 말을 안 하니까 그 흐름이 기억이 안 나. 말을 해보는 게 되게 좋아. 그래서 다음 뒤에 거 소금물의 양 곱하기 100분의 농도. 소금물의 양 곱하기 100분의 농도. 오케이. 네. 그럼 문제 풀 때 뭐 하면 돼? 말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기억에 있는 소금물의 양 곱하기 100분의 농도를 기억하면서 쓰면 돼. 오케이. 네. 둘이 더하면 끝나겠다. 그죠? 네. 계산만 할 거예요. 약, 분 되겠죠. 아, 그럼 2 곱하기 x니까 2x 더하기 3y g이 되겠네요. 그램 쓸 때 조심할 거 뭐 해야 돼? 괄호 쓰고 그램 써야 돼. 그러면 G로 보일 수 있어가지고 문자 G로. 그치, 그것도 있고. 근데 보통 그렇게까지 뭐 보통 이게 xy랑 g를 같이 쓰는 경우는 잘 없긴 해요. 저기 G가 앞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것도 맞는데 근데 여기다가 냅다 g를 써버리면 3y g으로밖에 못 볼 수도 있어. 2x는 안 붙었잖아. 그래서 무조건 괄호를 치고 그램 써주셔야 돼. 오케이? 네. 그러면 답을 우리가 1번으로 보여줄 수 있다.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얘만 외우면 돼? 안 돼? 안 돼요. 얘에서부터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이렇게 되실 거다. 그래서 이제 조금 활용되는 유형은 여기까지, 여기 3개 정도 였고요. 그 네. 뒤에 거 한번 봐볼 겁니다. 네. 잘못됐는데. 오늘은 목표가 딱 유형 8번까지 5개 정도 딱 하는 거라 8번까지 진행을 해볼 거고요. 8번을 한 다음에 8번을 익히면 9번, 10번이 그거에 대한 활용이에요. 그래서 8번을 오늘까지 익히고 다음 시간에 9번, 10번에서 뒤에 거 마무리를 하시는 어려울 거고요. 좀 많아서 최대한 한번 진행을 할 거다. 그래서 유형 7번 있죠? 7번은 지금까지 한 거를 그냥 합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종합이야. 우리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더하기 빼기 배웠네. 그럼 뭐해? 혼합계산해. 혼합계산 수준도 아니야. 그냥 같이 하면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더하기 빼기 배운 다음에 1번 더하기 2번 빼기 하세요. 이거예요. 같이 나온 것뿐. 그러면 충분히 풀어볼 수 있다. 오케이. 네. 앞에 거부터 하시고 푸시면 충분히 풀 수 있어서 요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보시면 돼요. 그냥.
마지막 679번 유형 8번 넘어갈 때 우리가 대입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했나요? 안 했나요? 대입 뭐라 했죠? 대입이 그 문자의 값을 식에다가 이렇게 넣는 거. 문자 대신에 숫자를 집어넣는 행위를 대입이라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행동. 몇 번이지? 679번? 지금 같은 건 어렵게 나와 있는데 쉽게 보면 이런 거예요. 아, 2x 빼기 3이라는 식이 있는데요. x가 2래요. 그럼 뭐 하면 돼? x 대신에 2를 집어넣으시면 돼. 오케이. 근데 여기서 가장 처음 배웠을 때 하는 초보적인 실수가 뭐냐? x 대신에 2 집어넣으면 22 빼기 3인가요? 아니죠. 맞죠? 저 근데 예전에 그렇게 풀어가지고 이건 곱하기 생략이잖아요. 그죠? 22로 쓰시면 안 돼요. 그죠? 근데 저거 네. 배우기 전에도 저런 문제가 나왔어가지고 그거는 그 AB 말하는 거죠. 네 그거는 쌤이 그건 유사 문제 때문에 이상하게 변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했던 것 같은데 보다 유형이었나? 그냥 문제였나? 그 그냥 시험 문제 나 시험 문제 나왔나? 일단은 그래서 x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은 2 곱하기 2 빼기 3으로 1로 계산을 해야 된다. 얘가 대입이라는 행위다. 문자 대신에 숫자를 집어넣는 이 식이 이렇게 바뀌는 과정이 대입이다. 이걸 통해서 볼 건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얘도 그냥 순서를 정해드릴게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첫 번째 뭐라고요? 식정리. 식정리부터 하셔라. 근데 지금 할 거는 식정리할 게 거의 없을 거예요. 따로 할 게 없어. 그래서 얘는 건너뛰시면 돼요. 근데 뒤에 가면 식정리를 해야 되는 게 나와서 그때 가서 한번 볼 건데 똑같은 거니까 그냥 첫 번째는 무조건 식정리예요. 오케이? 두 번째는 뭐냐? 대입이에요. 두 번째가 대입.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무작정 숫자나 식을 집어넣는 행위는 하지 말자.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고 넣는 게 훨씬 더 편하다 라는 거 우리 알아두셔야 되고요. 마지막은 계산입니다. 오케이? 첫 번째 뭐? 식정리. 두 번째? 대입. 세 번째? 계산 그렇게까지 크게 할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그래야 제가 속삭이듯이 깰 수 하자. 있어요 그래요. 좋습니다. 그럼 뭐라 안 할게요.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깰 수 있어요, 쌤. 선생님도 그렇고요 여기에 내 목소리보다 너네 목소리가 크게 담겨.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유림이도 깨워야 돼요. 이 뭐래? 영상을 보고 있는 유림이를 제가 깨우겠습니다 뭐래? 일어나 자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고 정리할 건 없어요. 정리할 건 없고 그럼 1번 단계가 사라지는 것 뿐이야. 1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와. 스킵한 것 뿐이고 그 다음 대입할 거예요. 대입인데 x 자리에 마이너스 2 집어넣고 y 자리에 3 집어넣으면 되죠? 네. 제발 다 적으세요. 네. 오케이? 제발 그냥 다 생략하지 말고 적으세요. 좋아요. x, y 뭐야? x 곱하기 y지? 네 지금 말고 풀 때 다 적으시라고. 그럼 어떡하지? x가 마이너스 2니까 괄호도 그냥 적어버리세요. 음수는 괄호 적어주셔야 돼. 네. 헷갈리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y가 얼마야? 3. 얘가 x, y죠? 네 맞습니까? 네. 적어주시고 빼기 분의 x 제곱이래. 마이너스 2를 제곱했고요. 더하기 뭐야? y죠? 3. 오케이. 네. 그 다음 14네. 적어놓고 계산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봅시다. 마이너스 2 곱하기 3은요? 얼마예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이죠. 앞에 거 연습했고요. 분의 마이너스 4의 제곱은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 4. 네. 그러면 여기서 암사하다 만약에 실수가 나와. 그럼 뭐 해야 돼? 그냥 4 더하기 3 적어야 돼. 근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4 더하기 3은 7. 이 정도까지는 상관없다. 아, 7. 그러면 그만. 마이너스 6에 약분하면 얼마? 2 되니까 답은 얼마더라?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이더라.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정리 단계가 정리, 대입, 계산인데 여기서 정리할 게 없었다. 대입하고 계산해 주시면 된다. 밑에 것도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 볼게요. 682번. 이건 알아두셔야 되는 거라. 어렵나요 많이?
어려운 건 아니고 한 개만 알고 있으면 돼요. 봐봐요. 계산할 수 있나요? 네. 알려드리긴 했죠. 네. 2분의 그러니까 그걸로 계산해도 되는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볼 거냐. 예를 들자면은 a분의 2인데 a가 마이너스 5분의 1이래요. 네. 그러면 쓰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5분의 1분의 2가 되죠. 마이너스 10이라는 걸 계산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어떤 걸 알고 계시면 되냐? 얘를 나누기로 고칠 거예요. 2 나누기 a. 그래 버리면 풀 수 있죠? 네. 2 나누기 마이너스 5분의 1이니까 아래는 2 곱하기 마이너스 5로 마이너스 10 이렇게 구해버리죠. 오케이? 네. 이걸 토대로 푸시면은 밑에 것까지 충분히 문제없이 풀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네. 숙제는 오늘 나간 유형 5개 정도까지 나갈 건데 식 쓰는 거에 대한 연습을 하셔야 돼요. 네. 아시겠죠? 네. 풀이 미흡시 진짜 빠꾸 시킬 겁니다, 숙제. 진심이에요. 네. 풀이에 적는 거에 대한 좀 중요성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아직 여러분들이 시험 관련된 거를 정확하게 안 봐봐서 중요성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느끼면은 늦다고. 느끼기 전에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네. 저 처음 느끼게 될 게 1학년 2학기 중간이나 기말고사일 텐데 그때 가서 하면 늦어. 진짜 그때부터는 점수잖아, 그죠? 그래서 쌤이 말하는데 이유가 있겠죠. 중요하니까 말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2개 위, 초기중 2개 위, 여러분들 하나 위, 중1들 또 느껴요. 그때 가서 느껴요. 아, 서술형 점수 깎여온다. 조금 깎이면은 뭐 한 1, 2점 깎이는 애도 있는데 많이 깎이면 뭐 9점 이렇게 깎이거든요. 너무 아깝잖아. 9점이면 문제 2개 틀린 거예요. 근데 이게 적는 연습이 안 돼서 그래, 실제로. 쌤 그런 경험이 있으신 거예요? 쌤은 서술형 깎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나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국어를 잘해서가 아니야, 선생님. 적어야 돼. 문제 풀 때부터 적어야 돼. 그래서 그 연습이 되면 서술형 연습할 게 없어요. 아시겠죠? 네. 꼭 잘 적어주시고